월급날은 원래 제일 안심돼야 하는 날이죠. 통장에 숫자가 딱 들어오면 그 순간만큼은 숨이 좀 쉬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에게 월급날은 안심이 아니라 위험의 시작이 됩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돈이 사라지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시 불안해져요. 여기서 첫 번째 미니 트위스트. 문제는 당신이 돈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월급날이 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월급날 주변에는 이상할 정도로 이벤트가 몰려 있어요. 카드 결제일, 자동이체, 대출 상환,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돈이 들어오자마자 줄줄이 나가도록 스케줄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은 충전이 아니라 정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람은 이 구조를 모르는 채 월급날을 보상 타이밍으로 착각합니다. 두 번째, 미니 트위스트. 월급날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뇌에게 이제 써도 된다라는 허가 신호로 작동해요. 특히 한 달 동안 참았던 피로가 쌓여 있다면 그 허가 신호는 더 강해집니다. 나 이번 달 진짜 고생했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심리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급날 소비는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의 보상 소비가 다음 소비를 부르고 그 다음 소비가 또 다른 소비를 부르는 도미노가 됩니다. 월급날에 기분 좋게 큰 쇼핑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만 일하는 작은 허용이 한 달의 기준선을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미니 트위스트. 사람은 돈을 쓸 때 금액으로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선, 정상 수준으로 결정합니다. 월급날의 작은 허용이 그 기준선을 살짝 올리면 이후엔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월급날에 장호가 크게 보이는 순간을 현실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월급날 장호는 진짜 내 돈이라기보다 앞으로 나갈 돈이 잠깐 모여있는 상태일 때가 많아요. 네 번째, 미니 트위스트. 그래서 월급날은 얼마가 들어왔나를 보는 날이 아니라 얼마가 이미 예약되어 있나를 보는 날이어야 합니다. 예약된 돈을 빼고 나서 남는 게 진짜 내 선택권이에요. 이걸 모르면 월급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쓰고 며칠 뒤 자동이체가 몰려오고 중순부터 불안해지고 말미엔 또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월급날에 돈이 사라지는 건 당신의 인성이 나빠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구조는 바꿀 수 있어요. 다음 파트부터는 월급날에 돈이 사라지는 5가지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부할 겁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놓치는 2가지. 첫째, 결제일이 월급 직후에 몰려있는 타이밍 문제. 둘째, 구독보험 통신. 대출 같은 고정비 바닥이 너무 높아져 있는 문제. 이 2가지만 잡아도 월급날의 공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복잡한 재테크가 아니라 바쁜 사람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끝낼 거예요. 월급날에 선저축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생활비가 분리되고 보상 소비도 예산화되는 구조. 월급날이 더 이상 사라지는 날이 아니라 남기기 시작하는 날이 되게 만드는 구조요. 자, 이제 다음 파트에서 진짜 이유 1번과 2번부터 정확히 잡아봅시다. 이제 이유 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결제일이 월급 직후에 몰려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돈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보험료, 통신비, 대출이자, 구독료가 줄줄이 빠져나가면 통장은 충전이 아니라 배수처럼 느껴져요. 첫 번째, 미니 트위스트. 많은 사람은 월급이 적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월급이 들어온 뒤 며칠 안에 장호가 급락하는 경험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월급날을 안전이 아니라 위험으로 학습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가 나가느냐보다 언제 나가느냐예요. 같은 비용이라도 한 번에 정리되면 덜 불안하고 며칠 강역으로 몰려서 빠져나가면 훨씬 불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법은 절약이 아니라 결제일 정렬입니다. 달력 앱을 열고 월세, 관리비, 통신, 보험, 구독, 카드 결제일, 대출 상환일을 전부 박아 넣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항목은 자동이체 날짜를 월급 다음 날, 3일 안 또는 월급 바로 다음 주처럼 하나의 구간으로 모읍니다. 두 번째, 미니 트위스트. 돈이 늘지 않아도 결제일이 정렬되면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더 쓰거든요. 그 다음 이유, 하럴입니다. 고정비의 바닥이 너무 높다. 이건 특히 2026년에 더 강해진 문제예요. 왜냐면 고정비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어렵고 구독과 자동 결제가 늘어날수록 바닥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미니 트위스트. 당신이 돈을 못 모으는 건 사치에서가 아니라 바닥이 너무 높아서 남는 구간이 사라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이미 나가야 하는 돈이 70%를 차지하면 나머지는 생활로 녹고 끝납니다. 이때 남는 돈으로 저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남는 돈이 안 남거든요. 고정비 바닥을 낮추려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 합니다. 30분만 시간을 내서 고정비를 세 그룹으로 나눠보세요. 1. 생존 없으면 생활이 무너짐. D. 같이 돈이 아깝지 않음. 3. 누수 있어도 그만 혹은 중복. 예를 들어 통신요금제, 보험, 구독 서비스, 차량 고정비, 각종 멤버십. 여기서 네 번째, 미니 트위스트. 고정비를 줄이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바닥이 내려가면 그 위에 저축과 투자라는 층을 올릴 수 있어요. 특히 구독은 반드시 한번 끊고 다시 선택하세요. 자동 결제는 당신의 주의를 우회해서 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구독 감사 오디트를 하세요. 사용 빈도가 낮은데도 계속 빠져나가는 것부터 끊습니다. 보험이나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이상의 과잉을 줄이면 매달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월급날 돈이 사라지는 가장 큰 두 축, 타이밍과 고정비 바닥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더 직접적인 이유, 스3과 스4를 다룰 겁니다. 선저축이 없어서 남는 돈을 기다리는 습관, 그리고 월급날 보상 소비 한 번이 한 달을 무너뜨리는 습관. 이 두 가지를 잡으면 월급날은 더 이상 공포의 시작이 아니라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파트로 가봅시다. 이제 이유, 3입니다. 남는 돈으로 저축하려고 한다. 이 문장 자체가 함정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남는 돈은 거의 남지 않거든요. 첫 번째 미니 트위스트. 당신의 지출은 월급을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생활이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으로 저축은 현실에서 자주 영원이 됩니다. 특히 고정비 바닥이 높은 상태에서는 더 그래요. 월급이 들어오면 이미 나갈 돈이 예약돼 있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흩어지고 남는 걸 기다리다 보면 한 달이 끝납니다. 그래서 답은 반대입니다. 저축은 남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떼어놓는 것이에요. 월급날 가장 먼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미니 트위스트. 저축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순서만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선저축이 빠져나가면 남은 돈으로 생활을 맞추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출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선저축이 없으면 생활이 먼저 커지고 저축은 늘 뒤로 밀려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월급날 저축을 나중에 할게 라고 미루는 순간 그 돈은 이미 세 가지 형태로 잡아먹힙니다. 1. 자동 결제. 2. 감정 소비, 보상, 스트레스. 3. 작은 새는 돈 습관. 세 번째 미니 트위스트. 저축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누수보다 먼저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누수는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저축도 자동으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유, 11C입니다. 월급날 보상 소비 한 번이 한 달을 무너뜨린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반복해서 당하는 패턴입니다. 월급날 이번 달 고생했으니까 하면서 한 번 크게 풀어버리면 그 소비는 단지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미니 트위스트. 보상 소비는 돈보다 더 위험한 걸 만듭니다. 바로 기준선을 올려요.
한 번 올려진 기준선은 이번 달만 이 아니라 이 정도는 기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비슷한 소비가 반복되죠. 여기서 해결책은 금지나 자책이 아닙니다. 보상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다시 폭발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예산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 보상 예산을 월급의 1.33%처럼 고정합니다. 이 돈 안에서는 마음껏 써도 된다. 대신 그 밖에서는 자동화된 규칙을 따릅니다. 5번째, 미니 트위스트. 보상 예산은 당신을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통제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보상이 있어야 지속하고 예산이 있어야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 소비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월급날 장호 착시입니다. 월급날 잔고가 커 보이면 그 순간 내가 여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소비가 커집니다. 여기서 6번째 미니 트위스트. 월급날에는 장호를 보기 전에 먼저 예약 지출, 고정비 카드 대출론을 머릿속에서 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월급날 아침에 자동으로 분배가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선저축, 비상금, 생활비를 분리해두면 보상 예산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좋아요. 이유 스밀 3과 슬립 C는 월급날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 이유, P비어, 모든 돈이 한 통장에 섞여 역할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고 월급날이 사라지는 날이 아니라 남기는 날이 되는 최종 시스템을 정리해 드릴게요. 3분배 자동화, 결제일 정렬, 주 1회 7분 점검까지. 마지막 파트에서 완성합시다. 이제 마지막 이유, 라오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하나에 모든 역할이 섞여 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월급날 돈이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구조예요. 첫 번째 미니 트위스트. 통장 하나가 문제인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역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세도 같은 장에서 나가고 카드값도 같은 장에서 나가고 생활비도 같은 장에서 나가요. 그러면 매일같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써도 되나? 이 질문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답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불안하면 더 움켜쥐고 답답하면 더 써버립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안전이 아니라 혼란이 됩니다. 월급날을 사라지는 날에서 남기는 날로 바꾸는 핵심은 단 하나예요. 돈의 역할을 먼저 분리하는 것. 투자 지식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두 번째, 미니 트위스트. 돈을 모으는 사람은 절약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돈이 자동으로 제자리로 가게 만들어서 모읍니다. 그 제자리는 크게 3개예요. 1. 안전 비상금. 예상치 못한 사건이 와도 계획을 깨지 않게 해주는 돈. D. 미래 저축 투자. 시간이 대신 일하게 만드는 돈. 3. 현재 생활비. 이번 달을 굴리는 돈. 월급날 아침에 이 3개로 자동 분배가 끝나면 월급날의 불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왜냐면 미래로 갈 돈이 먼저 보호되고 안전이 먼저 확보되고 남은 돈으로만 생활을 설계하게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미니 트위스트. 이 시스템은 돈을 크게 늘리기 전에 먼저 실수의 확률을 줄입니다. 실수가 줄면 돈이 남고 돈이 남으면 자산이 커집니다. 순서가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시작해봅시다. 꼭 통장 3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처음엔 자동이체 2개만 걸어도 충분해요. 월급날 바로 1. 비상금으로 이동. 2. 저축 투자로 이동. 그러고 남는 금액이 생활비가 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괜찮아요. 월급의 5%든 10%든 중요한 건 월급날에 먼저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미니 트위스트. 사람은 큰 결심보다 작은 자동화에 의해 바뀝니다. 자동화는 당신이 바쁜 날에도 기분이 흔들리는 날에도 계속 작동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유, 임원일과 연결합니다. 자동 분배를 해놓고도 결제일이 엉켜 있으면 생활비가 흔들리죠. 그래서 가능한 자동이체와 결제일을 월급 직후로 정렬하세요. 예를 들어 월급 다음 날.
3일 안에 고정비를 몰아서 정산 구간을 만들고 그 이유를 안정 구간으로 두는 겁니다. 5번째, 미니 트위스트. 돈이 모이는 사람은 돈을 줄여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모읍니다. 예측 가능해지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충동이 줄고, 충동이 줄면 생활비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오래 굴리는 장치가 하나 더 필요해요. 주 1회 7분 점검. 일요일에 7분만 투자하세요. 이번 주 남은 생활비, 다음 주 큰 결제 예정, 그리고 보상 예산 이 세고 있지 않은지 체크합니다. 6번째, 미니 트위스트. 점검의 목적은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조기 경보입니다. 빨리 알면 작은 수정으로 끝나고 늦게 알면 한 달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10초로 정리할게요. 월급날 돈이 사라지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다. 결제일 타이밍, 고정비 바닥, 선저축 부재, 보상 소비, 그리고 통장 하나에 다 섞는 구조가 합쳐지면 월급은 늘 사라진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면 월급은 남기 시작한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하세요. 월급날 자동이체 2개를 걸어라. 비상금 하나, 저축 투자 하나. 그 순간부터 월급날은 공포가 아니라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됩니다.